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또 하나의 내란 공범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엔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 방탄에 직접 나섰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이자의 행태는 그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던 친윤 내란 세력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어나오고 있는데요. 3대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마자 법원과 교정기관에서 줄줄이 윤석열 방탄 인물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래서였던 걸까요? 실패한 내란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이 끝까지 각 부처와 기관마다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였던 이유가 말입니다. 이미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던 재판부인데요. 이제는 법원이 아니라 김건희 호위무사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명백한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도 사법부는 이 법조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법원은 누구의 편일까요? 더 가관인 건 특검의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만 유독 반응이 이상하다는 점인데요. 영장은 모두 기각되고 수사 범위는 축소되고 특검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방탄 사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을 살펴보면 현재 4명 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인데요. 지방법원을 전전하던 이들이 수원지법에서 어느 날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이동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누군가가 기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쯤 되면 무관도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아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이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박정호는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8월 선고 예정이던 사건이 갑자기 재판을 다시 열어 11월로 선고를 앞당겼는데요. 그런데 그 11월이 어떤 시기였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들이 몰려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까지 줄줄이 몰려있던 그때였던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치적 타이밍에 정확히 맞춘 선고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 판사들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짜맞춘 사법 쿠데타 라인업일까요? 경력, 성향, 발령 코스, 재판 결과까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법복을 입은 공범들이고 김건희를 위한 사법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했는데 그 중심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있습니다. 김현우는 지난 2월 3일 윤석열이 파면되기 직전에 수원구치소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전격 이동한 인물인데요. 누가 봐도 윤석열의 마지막 방탄을 완성해줄 맞춤형 인사였던 셈인 거죠. 김현우는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윤석열이 구속된 직후부터 3월 8일 석방될 때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특검이 윤석열의 인치를 명령했음에도 김현우 소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더 가관인데요. 전직 대통령이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이자 명백한 특검 방해 행위인데요. 이자가 어떤 인물인지 다시 살펴보면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현우는 수원구치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감 중인 이화영 씨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 협박을 자행했는데요. 이때 이화영 씨가 그 사실을 폭로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씨를 접견하려 수원구치소에 방문했지만 김현우는 자신의 직권으로 접견을 막아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직권남용 행위였는데요. 이런 자가 지금 윤석열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버티고 앉아 특검의 합법적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특검은 김현우를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해야 하는데요. 방탄사법부, 방탄교정기관, 방탄행정부가 결탁한 이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을 위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막으려던 모든 자들, 끝내 그 죗값을 치르게 될 텐데요. 김현우,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검은 어제 1차 인치질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다시 법치주의가 짓밟히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으며 특검 소환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14일 윤석열을 인치하라는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는데요. 15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인치를 지시했지만 윤석열은 출정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역시 그 지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이 모두 무산됐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법의 명백한 무력화였습니다. 윤석열과 그 변호인은 지금까지도 특검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서도 없고 구두 입장도 없으며 침묵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자가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던 자라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진술 거부는 허용하되 조사 거부는 허용하지 않는 체계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돌아가는 게 법의 원칙인데요.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의 교정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휘에 따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특검은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지휘를 거부한 교정기관이야말로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더 황당한 건 윤석열 측의 반응입니다. 특검에는 아무 말도 없이 언론에는 입장문을 돌려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제 일반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주장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할 땐 대통령, 불리할 땐 국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궤변이자 법의 조롱인데요. 심지어 특검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조사하겠다고 해도 윤석열은 출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공수처의 방문조사 역시 거부했던 전력이 있는 자가 바로 윤석열인데요.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엔 피의자의 출석 거부를 두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의 엄정함을 강조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며 수사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의 조사를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중입니다. 심지어 15일에는 서울구치소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교정당국에도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 내부에서는 윤석열에게 물리력을 동원했다가 되레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나라가 이제 전직 대통령 한 명 눈치 보느라 법치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조사 거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누구보다도 형사사법의 원칙을 지켜야 할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나 이명박이 구속 중 검찰 조사에 불응했을 때 직접 수사팀을 지휘했던 당사자인데요. 지금은 자신이 과거 비판했던 바로 그 전직 대통령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의 구속 재소자인 지금 왜 특별 대우를 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현재 윤석열의 계속된 불응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사는커녕 출석조차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과거 지휘했던 검사와 교정공무원들을 자신의 방패로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 때문에 문책당하는 상황은 피했으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회피하는 윤석열을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더 버틴다면 구속 상태에서 즉시 기소로 넘어가는 것이 옳은데요. 사법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내란의 죗값을 정당하게 치러야 합니다. 윤석열,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오디오 발췌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서울구치소장의 지위 거부 문제라던가 또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심지어 일부 판사 인사에 대한 의혹까지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좀 민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오디오 자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근거를 드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서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그 자료 속 주장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러시죠. 우선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좀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서울구치소장의 특검 지위 거부 논란이에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2번이나 인치, 그러니까 법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라고 지휘를 했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이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오디오 자료는요. 그 김현우 소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전에 수원구치소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불허했던 이력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인물 배경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특히 김 소장이 거부 이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들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자료는 이걸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월권 행위다. 그리고 특검 수사 방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라. 근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자료는 왜 이걸 월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특검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료의 논지는 결국 법집행기관인 구치소장이 법률,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른 정당한 지위를 자기 마음대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권이란 표현을 쓴 걸로 보이고요. 아하. 특검 대응에 대해서 자료는 다시 한번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고 만약 또 불응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관련 교정 공무원들을 이미 조사했다고 하고요. 조사를 벌써 했다고요? 네. 그리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특검의 입장도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조사 거부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어떤 조사 요구에도 문서로든 구두로든 아무런 답변 없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이게 그냥 묵비권 행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 오디오 자료가 특히 좀 부각하는 지점이 바로 그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특검이 제안한 방문조사 같은 거엔 전혀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쪽 입장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태도를 궤변이다, 법을 조롱하는 거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피의자가 출석 거부하는 걸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발언까지 다시 가져와서 지금 상황이랑 좀 대비시키고 있죠. 과거 발언과 비교해서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이 문제랑 또 연결해서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사법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방탄 사법부니 사법 카르텔이니 이런 정말 말썽 표현들이 나오던데요. 응재옥 판사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자리로 옮겨간 걸 지적해요. 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라는 자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 보직이죠. 근데 이게 동시에 3명이나 옮겨간 게 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에서 특정 시점에 판결했던 이력된 걸 언급하면서 혹시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영장 기각 같은 걸 염두에 둔 일종의 기획된 인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기획된 인사요? 네.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분들을 법복 입은 공범들이라고까지 칭하면서 비판 수위를 거의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와,
법복 입은 공범들이라니 정말 센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자료는 예측하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을 굳이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소요? 네, 특히 법조인 출신이 윤 전 대통령이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구치소 측의 인치 불응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오디오 자료들은 결국 특검 수사가 대상자인 전직 대통령 본인, 그리고 교정당국의 비협조,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 일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네요. 자료 스스로는 이런 상황을 법치주의의 위기라고까지 진단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주장들, 또 그 근거들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문제하고 또 수사 협조 의무, 그리고 교정당국의 역할,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이런 여러 가치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자료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